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이번 포토샵 영상은 셀렉트 메뉴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선택 영역 툴과 함께 사용하는 부분이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메뉴, 영역과 관련되는 메뉴들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셀렉트 메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셀렉트. 자, 셀렉트. 쭉 all 모두 deselect 그다음에 뭐 reselect 그다음에 inverse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서 그래서 all layer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특징에 맞게끔 이제 쓰시면 되긴 하는데 뭐 칼라 렌즈나 포커스 어레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비활성돼 있죠. 레이어가 있어야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셀렉트는 메뉴가 되는 거고요. 이때 요 메뉴에는 선택 메뉴에는 모두 디셀렉트, 리셀렉트, 그다음에 인버스 모든 레이어 디스를 선택한 거를 이제 풀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칼라 레인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셀렉트 칼라 레인지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까만 거 하얀 게 보이고요. 여기 스포이드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요걸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이렇게. 자, 뭔가 좀 변화가 보이죠? 그죠? 까만 부분이 영역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야. 일단은. 자, 오케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하얀 부분이 영역이 만들어지는. 이게 이제 조금 그 설정 방법에 따라 조금은 다르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자, 여기 이제 인버트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자,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를.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자, 셀렉션. 저 하얀 부분이 지금 영역으로 얘는 설정이 되어져 있네요. 제 거는.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를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뭐 이렇게가 그 부분을 넓게, 내가 선택한 부분 색상을, 범위를, 컬러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예, 영역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추가할 수도 있죠. 추가할 수도 있는데 얘는 요걸 가지고 추가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추가할 때 잘 봐야 되는 건 내가 만약에 이쪽에 있는 얘를 추가하게 되면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또 바깥의 색상이 또 범위로 잡힐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또 원하는 부분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요새는 잘 안 씁니다. 안 씁니다만 있으니까 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게 이런 의미를 갖는 거구나. 또 때때로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범위를 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안 된다고 뜨네요. 아, 자, 캔슬하고요. 컨트롤 D로 영역을 풀고요. 다시 가볼게요. 자, 칼라 렌즈. 자, 얘를 갖고, 얘를 클릭. 자, 얘를 갖고, 추가. 너무 많이 추가됐네요. 얘를 갖고, 빼기. 이렇게 뺄 수 있죠. 너무 많이 뺐네요. 조금 불편하죠. 하지만 옛날은 또 이런 걸 가지고 다 영역을 잘 조금 더, 다듬을 때 많이 사용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영어 다시 풀고요. 다른 툴을 선택하고서 한번 해볼게요. 자, 셀렉트, 그 다음에 포커스 에리어. 자, 여기 막뭐 돌죠. 예, 이렇게. 포커스, 어디에 포커스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가
설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포커스. 이것도 좀 보시면은 뭐 잘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포커스. 이거 잘 보시면 이것이 상당히 만약에 까다롭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제공할 때 지금 현재로는 예, 추적하는 어떤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고도화되고 또 처리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다고 얘를 없앨 수 없는 건 또 이거를 이용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는 아까 우리가 뭐와 같은 거였었죠? 여기 오브젝트 셀렉션. 얘를 눌렀을 때 우리가 다 select subject라고 되어 있었는 게 있었죠. 그죠? 예. 얘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그런 옵션들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툴로서. 컨트롤 D.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스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눌러볼까요? 그냥 눌러볼게요. 한참 좀 기다리네요. 자, 뭐야 이게? 이게 왜 여기만 잡히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다 얘를 제가 파일, 스카이가 하늘이잖아요, 하늘. 자, 여기는 하늘. 자, 그러면 이 하늘만 제가 선택 영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늘만. 뭐 다른 거 다 써도 되겠죠. 근데 이건 오브젝트도 아니고 애매하죠.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주제가 명확하지가 않죠. 여기서도. 이거일지. 얘가 알아서 추적해야 되는데 얘가 선택될 수도 있고 이쪽 선택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눌러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일 때는 스카이를 눌러주면 하늘에 관련돼 있는 하늘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줍니다.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제가 영역을 이렇게 풀까요? 자, 제가 이제 모니터를 두 개를 좀 쓰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네. 아이고. 옆에서 이제 그 스크롤 바가, 프로그레스 바, 진행 바가 보이는데, 지금, 여기 안 보이니까요. 오늘 나중에 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 영역이 잡혔네요. 그죠? 이렇게. 자, 영역 다시 풀었습니다. 자, 돌아갔고요. 자, 셀렉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엔드 마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음, 얘는 이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툴에는 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셀렉트 엔드 마스크, 여기에도 다 각각 있습니다. 선택해보면 이렇게 셀렉트 엔드 마스크라는 게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한번 이용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용해 볼까요? 자, 자, 여기 사과에서 한번 해볼까요? 사과? 네. 자, 음, 일단은 얘로 영역을 잡을게요. 얘로, 여기, select subject.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select에서 뭐가? select and mask.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요거를 누르셔도.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어떻게 돼요? 걔를 제외하고 선택된 요 오브젝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여기에서, 이건 좀 적당한 부분이 아닌 것 같네요. 이거 가지고. 어쨌든, 음, 잠깐만요. 자,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선택된 부분을 좀 더 저기 밝게, 명확하게 보이고, 나머지 선택이 안 된 부분은, 이미지를 조금 더 그래도, 관찰하기 위해서 좀 옅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그렇게 보이고요. 네. 빨간색으로 그걸 처리하게 되고요. 블랙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하얀색 처리하게 되고요. 네, 검정 처리하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자, 이거 빨간색으로 대부분 놓고 쓰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죠? 오파시티, 불투명도도 얘를 이렇게, 오파시티 투명도라고 합니다. 불투명도, 100% 불투명도, 얘를 많이 이제,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죠? 자, 여기, 자, 여기 보면 좀 거칠게 보이지 않나요? 이 주변에 좀 이렇게 바깥이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까맣게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레디우스를 좀 이렇게 이용해 볼게요.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 여기 좀 이렇게 까맣게 경계 부분이 좀 너무 또렷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너무 또렷하게 보이죠? 이거를 좀 부드럽게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부드럽게, 나머지도 부드럽게. 그렇다고 이걸 너무 이제 과도하게 쓰면요. 이미지를 너무 많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뚜렷한데, 그죠?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갔죠. 자, 그럼 스마트하게 보일까요? 자, 이걸 체크할지 안 할지는 판단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는 여기에서 왼쪽에 툴에서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이걸 가지고 플러스가 돼 있죠? 자, 제가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잘 차이가 안 나나요? 자, 얘를 갖고 이렇게 뺄까요? 네, 빠지네요. 그죠? 이렇게.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침범한 부분에 영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역이 아닌 부분이 침범해 들어오면 이렇게를 조정해서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 이거를 잘 안 되면 뭐 확대를 할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안 된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뭐 나중에 좀 저 뒤처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여기는 오히려 빼야 되겠네.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선택한 부분을 마스크라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안 보이는 영역 부분과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영역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이미지로 빨갛게 또는 까맣게 해서 대비되게 보여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셀렉트 마스크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면 되겠고요. 자, 잘 정리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 여기 OK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 셀렉트하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modify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modify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잖아요. 수정이란 뜻이잖아요. 수정, 그죠? 수정. 그럼 영역을 수정한다는 뜻인데, 우리는 충분히 영역을 수정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하다 보니, 좀 내가 조금 더 영역을 현재보다 조금 더 영역을 축소하고 싶거나, 또 늘리고 싶거나, 또는 테두리를 만들고 싶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또 요걸 영역을 가지고 뭐 쓸 수 있게끔 되는 게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 modify. 자, 볼더를 한번, 스무스를 할까? 볼더를 할게요. 자, 여기 잘 안 잡힌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볼더. 자, 저 10으로 놨어요. 자, 오케이. 그랬더니 그 영역이 테두리 두께, 10픽셀만큼 테두리 두께처럼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저기다가 하얀색을, 전경색을, 하얀색을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뭘 했습니까? 여기에서 채우려면 일로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안 가고요.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요 전경색이나 배경색으로 뭔가 채우려고 할 때는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여기 단축키를 씁시다. 자, 전경색으로 채울 때 색은 Alt를 누르고 플러스 델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Alt를 누르고 델리트 이렇게 들어가죠. 자,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배경색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죠. 그거는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얘를 자, 배경색은 네, 컨트롤 플러스 델리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 델리트. 자, 한번 그래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배경색을 제가 클릭해서 배경색은 색상을 뭘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바꿔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바꿨는데 안 되네요. 안 됐군요. 자, 컨트롤 델리트. 이렇게 바뀌겠죠. 자, 뒤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에디트에서 언더필. 자, 에디트에서 언더 뉴 레이어.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앞으로 여기에 더 뒤로 갈까요? 이렇게 그죠? 네. 다시 다음 전 단계, 다시 전전 단계죠? 그러니까 앞 단계, 전 단계. 컨트롤 Z를 했으니 뒤돌렸으니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단계로. 자, 여기서 이렇게 단축키로 써도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대부분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히스토리라는 패널에서 자, 히스토리란 패널에서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제 그 명령의 단계, 그러니까 이전 단계나 이후 단계를 이렇게 얘를 예, 설정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히스토리라고 해서 작업의 내역을 우리가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영역을 제가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도 여기까지만 갈게요. 여기까지만.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는 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셀렉트에 가서 뭘 하냐면 여기에 자, 스무스라고 스무스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익스펜드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20픽셀 때때로는 내가 현재 잡은 영역을 조금 넓혀 가지고 쓰고 싶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오히려 영역을 축소합니다. 자, 지금 요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내용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내용을 만들어 봤더니 그렇게 되면은 그냥 빨리 그것만 쫓아가는 것에 급급하고 그거 만드는 것에 급하다 보니까 응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좀 한번 확인을 좀 잘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페더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제 페더라는 부분이 여기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페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페더라는 부분이. 자,
제가 이거를 이쪽에다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자, 갖다 가려고 해요. 컨트롤 C를 할게요. 자, 가져갔어요. 컨트롤 V. 그냥 오케이 할게요. 네. 가져갔죠? 그런데 너무 경계가 뚜렷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끝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만들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얘를 이렇게 껐고요. 자, 가서, 자, 끝이 부드럽게 사라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modify, feather. 자, 어디 제가 얘를 한 20, 일부러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 뭔가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케이. 자, 이렇게 되죠? 자, 차이점이 뭐가 될까요? 차이가 패더를 준 거와 패더가 안 들어간 거. 패더를 주면 그 경계를, 그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으로 걔를 부드럽게 오버랩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어느 정도로 오버랩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냐가 이제 패더의 값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다 얘를 컨트롤 D로 영역을 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패더가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할까요? 자, 퀵 셀렉션 툴. 자, 여기도 이제 패드가 없네요. 패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뭐, 이게 이렇게 패드가, 얘는, 자, 얘 0이죠.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영역을 대충 잡을게요. 자, 그리고 아주 컨트롤 C 가서, 여기 컨트롤 V, 오케이. 자, 그럼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에 있는 요거는 내가 미리 어느 정도로 부드럽게 할 것인지의 값을 미리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리 설정해야 되는데 그 값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얼마를 줘야 되지? 아, 이거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 바로 셀렉트에 있는 모디파이에 저걸 쓰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그거 똑같네요. 아, 원 10을 잡고요. 다시 영역을 잡아야 되겠네요. 얘는 값을 주고 영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셀렉트에 있는 모디파이의 feather는 영역을 만들고 그 후에 주는 거고요. 뭐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자, 다시 얘를 컨트롤 C를 하고 합니다. 자, 컨트롤 C를 하고 여기로 가서 다시 한번 붙일게요. 컨트롤 V. 자, 네. 부드러워졌죠? 자, 툴에 있는 feather는 툴을 툴로 이용하기 전에 그 페더를 주고, 앞전에서 주고, 툴을 이용하시고, 셀렉트의 모디파이어 페더는 영역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 이후에 페더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지우는 거 한꺼번에 지울게요. 자, 요 레이어부터 해서 자, 요 레이어에서부터 요 레이어까지 Shift 누르다 선택을 하고요. 델리트를 눌러볼게요. 자, 지워졌네요. 자, 그럼 여기 됐겠죠? 자, 그래서 대용량 풀었습니다. 자, 셀렉트에 가서 modify. grow나 이 similar가 뭐냐면요. 자, 자, 이 용은 여기에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자, 자, 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샘플 레이어 체크를 풀고, 자, 얘를 이렇게 들려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되죠? 자, 그로우 한번 해볼게요.
네, 얘는 확장되는 거예요. 자, 확장.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영역을 거기에서 조금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 또 얘를 내가 또 누르면요. 더 넓어질 거예요. 선택하는 범위가. 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컨트롤 Z를 하고요. 예, 위까지 선택했다고 치고 여기에서 시밀러는 뭐냐면 비슷한 색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부분에 비슷한 색상을 다시 찾아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로우는 내가 선택한 영역을 누를 때마다 확장시켜 주는 역할이고요. 시밀러는 내가 누른 영역의 색상을 다시 찾아서 비슷한 색을 또 찾아서 또 영역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트랜스포 셀렉션이라고 하는 건요, 영역을 가지고 크기를 조절했다, 늘렸다는 거거든요. 뭔 말이냐면, 자, 예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이거 선택했어요. 자, 컨트롤 J를 했고요. 새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그 레이어 복제가 됐죠? 자, 카피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뭘 합니까? 우리가 에디트 가서 보시면 여기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갈게요. 요걸로. 자, 영역 잡혔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미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지가 크기를 조정하게 되는 이미지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ESC 누르면 ESC 눌러서 ESC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Select 트랜스 셀렉션을 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영역을 영역만 조정할 수 있는 거야. 영역만. 자, 이것도 때때로는 쓰게 됩니다. 자, 컨트롤 D.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에디트 인 퀵마스크. 퀵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마스크와 관련되어져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그 레이하고 마스크하고 영역하고가 좀 다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영역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요거는 나중에로 미뤄볼게요. 자, 로드 셀렉션, 세브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 하나의 이미지예요. 요 이미지에 내가 영역을 만들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영역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요걸 눌렀습니다. 셀렉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눌렀는데 만들어졌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갖고 막 뭔가를 했어요. 나중에 지금도 보시면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몇 번이고 누르잖아요. 또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또 이걸 선택해서 눌러야 되고 또 선택해서 눌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좀 불편한 경우가 생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그 영역을 저장해 놓습니다. Save Selection. 여기다 내가 얘를, 뭐, 빨간, 사과, 뭐, 1,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고, 오케이. 자, 영역을 풀게요. 컨트롤 T로. 자, 제가 지금 이 영역이 필요해요. 그럼 다시 내가 여기에서 다시 얘를 잡을 필요가 없이 잘 정리된 영역이라면, 그리고 그 영역 저장해 놨다면, 셀렉트, 로드 셀렉션에서 그 영역을 호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내가 영역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영역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써야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 썼다가 또다시 영역을 만들어 써야 되는데 또 똑같이 아주 또 다듬어야 되는 그런 것이 매번 생겨야 된다면 많은 시간적인 소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다듬어 놓고 그거를 저장해 두었다가 또는 그 이미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얘를 불러서 그 영역을 불러서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죠.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자, 응용을 풀었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3D를 안 할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셀렉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제가 오늘은 요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여기 툴과 그 다음에 셀렉트 메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에디트와 관련돼서 영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효과들이 있고요. 또 합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요 에디트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많이 연습하실 때,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야 합니다. 그죠? 또는 이동해야 됩니다. 자, 내가 다른 이미지와 막 합성하고 싶어, 막 갖다 놓고 싶어. 나 그런 거라도 한번 연습할 거야. 그럴 때는 일단 요런 걸 한번 익혀 보시고요. 자, 저는 또 귀찮으니까 이렇게 가서 얘를 하고요. 내가 얘를 가져갈 거야. 그러면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이동 툴로 얘를 눌러서 들어가는데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건 제가 중량천 1.jpg 갈 거거든요. 눌러서 중량천 1.jpg의 탭 제목으로 가시면 이미지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돌아와서 손을 뗄 수 있어요. 자, 요것도 같이,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예,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고요. 전에 우리 만들어 놨던 게 이제 도마를 이용해서 뭔가 했었던 걸 했었잖아요. 그죠? 도마를 이용해서 도마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넣어 봤었죠. 그죠? 넣어 봤었는데 그걸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배경을 하나 이제 새로운 걸 하나 이렇게 만들 때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연습. 자, 파일 가서 뉴. 자, 여기에 사이즈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다 웹을 클릭하고 자, 여기다가 사이즈를 놓으시고 만드시고요. 자, 저는 여기다 사이즈를 800. 여기다가 제가 얘를 200. 자,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럴 때 이제 도마를 선택해서 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사과를 선택해서 가져오는데, 해상도가 무지하게 커요. 얘는 우리가 만들 사이즈는 800에 200인데, 아까 여기는 보시면 해상도가 지금, 잠깐만요. 크기가, 크기가, 원래대로 다시 돌려볼게요. 여기에 히스토리에서 원래 요거를 다시 누르면 이렇게 원래가 돌아옵니다. 자, 제가 지금 컨트롤 1 눌렀다가 다시 컨트롤 0 눌러서 여기에 창에 맞추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렇게 좀 크게 보이잖아요. 자, 5803이에요. 그러면 내가 작업할 크기는 800이고 얘는 5000이니까 무지하게 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작업할 해상도와 크기에 내가 작업 대상으로 가져올 이미지들을 다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지금 드린 그 챕터 2 부분에 있는 이미지들은 상당히 해상도 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미지에 가서 이미지 사이즈에 가서 여기에 요 위드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200은 너무 작을 것 같은데, 그죠? 자, 400? 자, 얘를 컨트롤 0을 눌러주면 이렇게 창에 맞춰주고요. 너무 크네요. 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확대가 너무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어디에 보이냐면, 여기에도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여기에도 확대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어디 갔어? 네, 여기도 확대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얘를 뭘로 내가 100% 그 값, 현재 이미지의 어,
배율로 보시면요. 컨트롤 1. 그럼 얘가 이렇게 보입니다. 얘가 지금 400에 200 정도로 조정된 그 배율이에요. 배율.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고요. 한번 이것저것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여기에 타입 툴도 한번 이용해서 나름대로, 멋진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기 에디터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